안녕하세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엄마 챌린지 세 번째 시간. 대한민국 유초등생 엄마들이 헐크맘이 되는 이유, 본격적으로 한번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 엄마들이 헐크맘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많죠, 그죠? 예, 많은 사회적인 이유, 개인적인 이유, 성격적인 이유, 또 관계적인 이유,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예. 여기에서 당신에게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다. 자녀 양육서를 읽고 주변에 묻지만 도대체 감이 안 온다. 아이를 키울수록 막막함과 불안해진다. 주로 주변 엄마들에게 양육 정보를 얻고 자극을 받는다. 아이를 키우는데 조금 알듯한데 마음대로는 안 된다. 마음대로 안 되죠. 예. 자식 키우는 게 어떻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아이가 못마땅할 때가 많다. 예. 어, 다른 집 아이는 잘 크는 것 같다. 예. 여기에서 해당되는 게 뭐 하나 이상이라도 있나요? 예. 아마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라도 해당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은 그분은 어쩌다 엄마가 된 겁니다. 엄마로 제대로 교육받아 본 적이 없는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한국 여성 중에 엄마로서 교육받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세상에서 일을 한국 여성들이 일을 성취하도록 교육을 받은 거지 엄마로서 교육받은 적이 없거든요. 이건 냉정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언제 엄마로서 제대로 교육받은 적이 없는 거죠. 그냥 이런 얘기는 들은 거죠. 아이를 낳으면 잘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 세뇌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세뇌를 당했죠. 아이를 낳으면 잘할 수 있는 거야. 전혀 교육받지 못하고. 저희 아내도 어 아이를 낳았을 때 거의 진짜 멘붕이 왔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왜? 삐뽀삐뽀 119 밖에 없어요. 뭐 물어볼 데도 없고. 정말 멘붕이 왔어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게 우리가 없다라는 걸. 저희 MBA도 하고 뭐 별의별 교육들을 좋은 교육들을 다 받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 아이를 어떻게 예 시키지? 예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안아줘야 되지? 이게 잘 모르는 거죠. 사실 엄마가 되면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는 거 어 엄청난 변화를 경험한 거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존재적으로,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정말 트라우마가 일어날 정도로 엄청난 변화를 겪은 겁니다. 아무런 배움이 없이. 어떤 부분에서 되게 억울한 거예요, 지금. 지금 출산율이 낮고 이런 자녀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들은 정말 배운 게 없이 엄청난 변화를 겪는다는 거예요. 옛날은 다르죠. 왜냐하면 대가족 사회에서의 삶에서는 어깨너머로 배울 수가 있죠. 간접적으로도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러고 예전에 대가족에서 엄마들이 아이를 많이 낳았을 때는 첫째나 둘째가 아이를 봤어요. 예.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본 적이 없는 거죠. 아이들끼리도 이렇게. 예. 그리고 인제 우리 사회가 자동으로 분노하는 사회예요. 분노 충만의 사회입니다. 이게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욱하고 버럭하는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이건 앞으로 더 많은 케이스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건강한 정서가 무엇인지 가르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윤리와 도덕은 가르쳤지만 건강한 정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모델,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모델이 있나요, 여러분은? 저는 많이 경험하지 못했어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모델을 많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그래서 우리 건강한 정서를 어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이제 배워보는 거죠.
예. 여러분이 건강한 정서를 가진 사람으로 사는 것들을 배운 적이 없는 거죠. 저는 정말 예전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말 너무 이 감정을 내가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템플 스테이도 가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뭐 이게 뭐 어디서 뭘 산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배운 적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따지자면 우리 가정, 우리가 자라온 가정에서 여러분 감정을 수용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CSIS 부모학교에서 이제 우리 엄마들에게 수용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걸 많이 알게 됐어요. 격려를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수용을 받아본 적이 없고 격려를 받아본 적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배워본 적이 없는데, 경험한 적이 없는데. 정서적으로 건강한 모델이 없으니까 누구를 따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이제 모델이 됐으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저 스스로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정을 수용받은 적이 없고 격려를 받은 적이 없지만 이제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살면서 그런 엄마로 살면서 수용해주고 마음을 받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온전하게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연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도전입니다. 우리의 역할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들이 육아를 하면서 예, 배운 적도 없고 또 엄청나게 트라우마의 상황들을 경험하고 예, 하면서 우라가 쌓이는 겁니다. 분노가 쌓이고 우울이 쌓이는 거죠. 예,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감정 중독 현상이라고 그래요. 어떤 감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중독이 일어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그거와 비슷한 생각만 하더라도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서 동일한 감정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라는 건 벌써 그거는 감정 중독 상태에서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끊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가 미움에서 벗어나서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라는 정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왜? 중독됐으니까. 미움에 중독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감정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예, 훈련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육아를 하면서 많은 엄마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잃어버린 것 같다. 맞습니다. 자아를 상실합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원래 원래 정체성이 단단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몰랐어요. 예, 자아를 상실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되고 나서 그전에는 그래도 누구누구 씨 내 이름으로 불리다가 누구누구 엄마로 불리면서 자아를 상실한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자아를 상실하다 보니까 혼란이 오고 내가 누군지 여기는 어디야? 예. 정서의 문제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자아를 상실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예. 내 자아를 대체할 수 있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나의 자아를 대체할 대상물을 찾는 거죠. 그게 아이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의 무의식적인 욕구와 그 성취를 대신해 줄 존재가 되어 버린 겁니다. 이것을 엄마의 동일시라고 합니다. 예. 아이의 성공이 엄마의 성공이 되고 아이의 실패가 엄마의 실패가 운명적으로 공동체가 되는 거. 이게 엄마의 동일시인 거죠. 이 엄마의 동일시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예, 엄마의 동일시 때문에.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아이는 나와 다른 존재입니다. 내 배로 나왔지만 나와 다른 인격체죠. 근데 우리가
그 인격체를 동일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성공을 대신해 줄 존재인데 제대로 못해. 아이가. 미숙해서 아직 제대로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돼? 예, 분노하게 되는 거죠. 아예 아이가 실패할 것 같아. 결국 내가 실패할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분노하게 되는 거죠. 엄마의 동인시는 어, 이런 그 육아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육아의 헐크맘이 되는 원인이기 되기도 하고 헐크맘의 결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같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제 헐크맘이 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약한 체력과 당 중독이에요. 엄마는 항상 피곤하죠. 그러니까 엄마의 컨디션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헐크맘이 되는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짚어보면 그런 상황들은 엄마의 컨디션이 매우 안 좋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특히 당 체력이 약해지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당 떨어질 때, 그때가 아이들이 하원했을 때, 하교했을 때, 4시에서 6시, 또 아이들 재우기 전에 8시에서 10시. 이 시간이 되게 위험한 타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시간대에 이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태일 때 이것들이 일어나는지도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제 헐크맘 현상 일어나는 원인들을 한번 쭉 적어봤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적어보고 또 정서적으로 건강한 엄마로 사는 이제 방법들을 이제 다시 한번 적어봤습니다. 배운 적이 없죠. 어쩌다 엄마가 됐으니까. 이제부터 배우기 시작하면 됩니다. 아이를 낳으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세뇌를 당한 거죠. 마인드셋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새로운 나로 산다. 이렇게 약한 체력을 보강해야 됩니다. 당 중독이 일어나죠. 예. 이제 이 혈당이 떨어지는 이 현상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뭐 사전에 시간대를 시간대에 조심한다든지, 미리 체력을 보강한다든지, 건강한 간식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강을 해야 되는 거죠. 자상실과 자책이 일어나는. 근데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면 됩니다. 엄마의 동일시, 내 배로 나왔지만 나와 다른 인격체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이 인생이 나는 이 아이의 인생을 나로서 살면서 돕는 존재다. 엄마의 역할, 정서적으로 건강한 엄마의 역할을 할 때 이 아이가 나를 보면서 이제 따라오는 거죠. 예, 온 가정에서 수용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뭐 지금 다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예,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자기 사랑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정서의 모델을 경험하지 못했죠. 그래서 내가 이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모델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자동으로 분노가 폭발하는 우리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예. 나부터, 나부터, 예, 감성 능력, 감정 조절 능력, 인식 능력을 키워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정서적으로 건강한 엄마로 살아가는 겁니다.